자, 타원을 그리는 건데, 자, 타원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정투상이라는 걸 좀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두 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두 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위의 그림은 투시라고 하고요. 아래 그림은 투상이라고 합니다. 가의 그림은 투시고 나의 그림은 투상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투시는 원근감이 생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원근감이요.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자리의 모니터와 여러분들 자리의 모니터가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델의 모니터예요. 그런데 거리에 따라서 제게 더 커 보이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작아 보여요. 이건 이제 욕심이 아니고 원근감에 의한 거죠. 우리 눈앞에 있는 건 커 보이는 거고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여요. 이게 투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점점 더 멀리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점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걸 소점이라고 해요. 소점 또는 소실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소점이 생기는, 그리고 원근 멀리 있고 가까이 있음에 따라서 똑같은 크기의 물체지만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것, 이건 투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나의 그림은 투상입니다. 원근감을 뺀 겁니다. 원근감을 빼고 물체의 크기만 바라본 거예요. 여기 있는 모니터의 크기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니터의 크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근감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크기로 보이게 되는 거죠. 투상입니다. 물체를 바라보는 것. 투시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 물체를 바라보는 것. 물체로 바라보는 것. 이해되시나요? 네. 투시와 투상입니다. 설계는 투상으로 합니다. 투시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럼 미술 그리듯이 이렇게 투시로 그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상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투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투상을 잘하는 사람이 곧 설계를 잘하게 됩니다. 투상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투상들이 많아요. 설계로 들어가면 투상을 해야 되는데 그 펼쳐진 투상을 가지고 머릿속에 입체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거꾸로 입체감 있는 걸 투상으로 풀어내야 되고 풀어진 투상을 입체감 있게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것만 1년 했어요. 주구장창 이것만 1년 하더라고요. 1년 시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지루해가지고 막 몸이 베베 꼬여요. 선생님들이 와서, 저 때는 이제 체벌이 당연한 시대였으니까 한 대씩 때려요. 저기 게으르다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투상 못하면 설계 못한다.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 나이 지나고 보니까 똑같아요. 투상 못하면 설계 못해요. 투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시죠. 가, 나, 다는 투상입니다. 라본만 투시입니다. 투시는 뭐가 생긴다고요? 소점이 생겨요. 즉, 소실점. 점점 물체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멀리 가면서 작아지면서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소점이 생긴다 그랬어요. 라본은 소점이 2개 있네요. 그래서 이소점 투시도라고 합니다. 소점이 1개 있으면요. 1소점 투시도. 2개 있으면 이소점 투시도. 3개 있으면요. 3소점 투시도. 4개 있으면요. 잘못 그린 거예요. 3소점 투시도가 끝입니다. 그 이상은 안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네, 3소점이 최대예요. 보통 설계를 할 때요. 1소점이나 2소점으로 사물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입체감 있게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은 잘해요. 그래서 1소점 투시하고 2소점 투시도 잘 씁니다. 자, 가번하고 나번은 좌우의 각도가 똑같아요. 가번 같은 경우는 좌우가 똑같이 30도씩 올라갔어요. 그죠?
나번은 15도씩 올라갔죠? 좌우의 각도가 똑같죠? 한자로 쓰면 등각, 등각투상도입니다. 가와 나는 등각투상이고 다번은요. 그러니까 각도가 하나만 올라갔죠? 그래서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사축투상 또는 사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물을 바라보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서 이렇게 서서 사물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가상의 투상면이 생겨납니다. 물체의 점을 끌고 와요. 투상이기 때문에 원근감이 없습니다. 원근감이 없어요.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선을 연결합니다. 투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점으로 만납니다.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사선이 하나의 선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비금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직선이 돼버립니다. 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를 보고 빗면인 걸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쳐다봐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봐서 아 여기가 빗금이구나.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여기가 이렇게 빗면으로 이런 식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바라본 것을 함께 봐야 됩니다. 이게 정투상하는 방법입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도 있고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바라봤다고 해서 정면도, 오른쪽에서 바라봤다고 해서 우측면도, 왼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도. 이해되셨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평면도.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요. 아래 저자 써가지고 저면도입니다. 하나 또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바라보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면도라고 합니다. 배면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높이뛰기 아시죠? 높이뛰기. 요번에 그러니까 올림픽 때 우리나라 한국 선수가 4등 했죠? 자, 그때 그 뛴 선수가 자세가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바가 있으면 등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걸 배면뛰기라고 해요. 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높이뛰기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그걸 배면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한자를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배면이면 여기가 배면이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배면이 아니래요. 등으로 넘어가야 배면이래요. 중학교 때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그게 등배자예요. 등배자 쓴 겁니다. 등에서 바라본 거. 그래서 배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총 6개의 면이 나와요. 정면, 좌우측면, 평면, 저면, 배면. 주사위 면처럼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자, 얘네들은 틀린 겁니다. 설계를 할 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위치가 같아야 돼요.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이 위치가 삐뚤어졌죠. 자,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측면의 위치가 삐뚤어졌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얘는 크기가 달라졌죠. 크기가 달라진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자, 보시죠. 이건 영상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좀 빨라요. 한 서너 번 돌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설립자를 쓴 거죠. 인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투상의 원리입니다. 주사위처럼 펼쳐짐을, 그러니까
주사위처럼 이렇게 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얘를 그려볼 거예요. 이걸 그려볼 겁니다. 이걸 그려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보시죠. 자, X라인입니다. X라인. 원점 0도, 그 다음에 45도, 45도, 그 다음 90도. 자, 그 다음엔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선을 지울 겁니다. 트림. 아니, 왼쪽 하단이죠.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선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을 오른쪽으로 옵셋합니다. 자, 크기가 얼마면 좋을까요? 20, 40. 네, 옵셋 40. 자, 옵셋 20. 그 다음 트림으로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40,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적당히 띄워서 이만큼 간격은 임의대로입니다. 어떤 치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치수가 들어가야 할 만큼의 간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을 쭉 뺍니다. 수평선을 빼되 수평선을 그리되 45도 사선을 만나면 여기서 클릭하고 수직으로 내려버립니다. 이렇게요. 옵셋 20mm.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필렛을 합니다. 우리 어저께 필렛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보시면 이 45도 사선이요, 이렇게 똑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 45도 사선을 긋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홀을 이렇게 그려서 표현했는데 굳이 홀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45도 사선만 그리면 됩니다. 물체의 제일 끝이니까 이 이상 길어도 의미가 없어요. 자, 필렛을 통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나머지 이제 트림으로 합니다. 트림, 펜스. 그러면 정면, 우측면, 평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전체 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큰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잘라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면을 봅니다. 옵셋 20mm, 옵셋 10mm. 자, 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를 지울 겁니다. 기존에는 트림을 썼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트림 안 써도 돼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필렛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렛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트림 모드이어야 합니다. 반지름이 0이어야 합니다. 간혹 필렛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노트림 모드인 경우 안 돼요. 반드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예요. 근데 필렛을 25mm 줘놨어요. 만들어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여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필렛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우측면은 어떻게 하냐면 물론 숫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옵셋 10mm, 그 다음에 라인.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긴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옵셋 10mm. 그래서 선을 이렇게 당겨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평면도 라인을 이렇게 당겨갑니다. 옵셋 10mm. 자, 필렛 그리고 트림. 이해되시나요? 이 선의 위치가 결국은 이렇게 와서 일치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정투상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정투상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원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길다란 봉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이니까 떡국으로 얘기할까요? 가래떡이 이렇게 동그랗고 길죠. 근데 우리 이거 어슷 썰기 하면 비스듬하게 썰면 떡국떡 나오죠. 네. 그 떡국떡이 바로 타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떡국떡이 타원이에요. 그래서 그 타원을 그릴 겁니다. 자, 화면을 다시 잘 보세요. X라인 0도, 45도, 90도. 자, 옵셋 10mm. 한 번 더. 여기가 이제 중심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적당히 선을 띄워서 똑같이 10mm 옵셋을 줍니다. 자, 필렛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자, 서클.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맞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까지 다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릴 건데 이때 사선은 45도가 아닌 선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45도로 그리면 결국 이 위에 원으로 나옵니다. 45도가 아닌 선. 즉 다시 말하면 저는 30도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잘라낸 거죠.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잘라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부터 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요 자리, 요 선 있죠. 사선과 중심선이 만나는 여기가 타원의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로 이 끝점 있죠. 이 끝점도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사각형이 나와야 됩니다. 라인을 그리면 원의 중심점이 이렇게 타원의 중심점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선들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다 일치가 돼야 됩니다. 중심선은 중심선으로, 끝선은 끝선으로 이렇게 일치를 시키신 다음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중심점, 끝점, 끝점. 자, 그러면 타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그리는 이 타원이요, CAT 2급 시험에 꼭 2개소 이상 나옵니다. 우리는 CAT 2급 시험을 우리 중에 볼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전업을 해서 새로 취업을 하신다면 자격증을 2개를 취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
예를 들어서 기계 쪽이라면 전산응용, 뭐 기계제도 기능사 또는 기계산업기사 혹은 기계기사. 만약에 건축 인테리어 쪽이라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혹은 건축산업기사 혹은 건축기사. 이렇게 국가공인 자격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국생산성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CAT예요. 이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좋은데 CAT가 자격증 따기가 제일 쉬워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거든요. 다만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있어요. 55,000원이에요. 한 번 시험 볼 때. 그 CAT가 뭐냐면 CAD 활용 능력 시험입니다. CAD를 이만큼 다룰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40대 때 CAD에 대해서, 그러니까 CAT 2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입사한 회사에 CAT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를 왜 뽑았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나중에 이제 좀 기회가 돼서 이사님들이랑 사장님이랑 있길래 좀 물어봤어요. 저 친구는 왜 뽑았어요? 그랬더니 야, 자격증 있잖아. 어차피 새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아, 이것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취업이 급한 사람들한테는 CAT 2급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AD를 다룰 수 있다, 설계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능력, 그게 CAT 2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전업을 하고 싶다면 CAT 2급을 하나 취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CAT 2급 시험엔 요게 한계소가 꼭 나올 거예요. 타원 그리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크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X라인 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50. 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트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번엔 홀을 그릴 겁니다. 아크를 그릴 건데 아크를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점 3개를 찍으면 돼요. 아크의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요. 자, 보세요. 아크 스타트 포인트 첫 번째 점, 세컨드 포인트, 서드 포인트 맞나요? 점 3개 찍으면 됩니다. 아크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걸로 설명할 겁니다. 3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아크는 무조건 점 3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점 3개 들어갑니다. 자, 일단 3포인트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시면 Continu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크를 그리고 나면 아크를 이어서 그리는 기능. 다시 말해서 Continue 누르면 이렇게 아크를 이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아크 명령을 쓰고서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자, 어떤가요? 그냥 이어져서 그리는 거 보이시죠? 네,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죠. 보시면 자, 이렇게요. 되게 많은 옵션들이 나오는데 별거 없어요. 첫 번째 점이 아크의 시작점이냐 아크의 중심점이냐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처음 시작점이 첫 번째 점이 아크의 시작점이냐 아크의 중심점이냐, 그 다음 두 번째 점이 아크의 중심점이냐 아크의 시작점이냐. 뭐 이상하네요. 다시 봅시다. 아크의 시작점, 중심점, 끝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크의 중심점, 시작점, 끝점. 첫 번째 입력되는 값과 두 번째 입력되는 값이 바뀌었죠. 맞나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요 세 개가 첫 번째 입력값과 두 번째 입력값이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바뀌어 있는 거 맞습니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의 세 개는 무시하셔도 좋아요. 바로 위에 이렇게 6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크의 시작점, 중심점, 끝점. 자, 시작점, 아크의 중심점, 그 다음 끝점. 호 그려지나요?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시작, 중심, 끝. 자, 시작점, 중심점, 각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선이 120도였죠?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다 각도를 입력하면 돼요. 120도. 그러면 딱 맞게 그려집니다. 자, 스타트 센터 랭슨이라고 합니다. 랭슨이요. 자, 이 랭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크에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호의 길이는 원 둘레의 길이를 말합니다. 원둘레 길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 둘레의 길이, 바로 얘가 호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는 뭐냐면 호 양 끝에서 직선 길이. 이해되시나요? 현의 길이는 호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 끝이 있겠죠. 이 양쪽 끝에서 직선으로 가는 길이,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현이 줄이란 뜻입니다. 줄현자예요. 어떤 걸 따지면 좋냐면 현악기 아세요? 네, 바이올린, 기타, 비올라, 첼로 이런 거 전부 다 현악기죠. 줄악기란 뜻이죠. 양 끝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튕기든지 긁어서 소리 내는 거잖아요. 네, 호가 이렇게 있으면 호의 양 끝에다가 줄을 매달면 어떻게 돼요? 일직선으로 쭉 가게 되죠. 그게 바로 현의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랭슨이라는 건 현의 길입니다. 현의 길이에요. 바로 일직선상의 길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미리 재봤어요. 얼마 나오냐면 86.6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86.6. 그러면 거의 가서 붙는 거 보이시나요? 물론 확대하면 조금 떨어져요. 이만큼 떨어지긴 합니다. 소수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멀리서 보면 이 정도 나옵니다. 이 랭스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먼 거리가 어딜까요? 원에서 가장 먼 거리, 바로 여기 지름이죠. 이해되시나요? 원에서 가장 먼 거리는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지름을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보세요. 아크 시작점, 중심점 100mm. 자, 지름 100mm 하니까 딱 반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자, 제가 100.00000001mm 썼습니다. 굉장히 작은 소수점이죠. 안 만들어져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지름보다 단 얼마라도 크면은 만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크의 랭스는 현의 길이이고, 이 현은 즉 가장 먼 거리가 어디예요? 원의 지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엔 스타트 앤드 앵글이네요. 시작점, 끝점, 각도입니다. 시작점, 끝점, 그리고 각도.
120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호가 그려지는 거죠. 시작점, 끝점, 예를 들어서 30도 그러면 이렇게 완만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시작점, 끝점 90도. 시작점, 끝점 120도. 자, 다음 보시죠.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입니다. 이건 접선 방향이에요. 시작점, 끝점, 그리고 이렇게 접선 방향을 내가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리는 게 다이렉션. 여기 보시면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인데 요건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그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뭔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봅시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그려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작점을 여기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그려져요. 자, 다시 봅니다. 시작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20도. 자, 이렇게 전부 중심선이고요. 서클. 자, 안쪽에 반지름 11mm짜리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홈이 있죠. 이게 뭐냐면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홈. 키라고 합니다. 기계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어떤 힘을 전달할 때 우리는 보통 동력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터 같은데, 모터나 엔진에서 힘을 전달할 때 이제 구멍에 축과 구멍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결합을 시켜놓고 같이 돌립니다. 근데 자, 보세요. 축이 이렇게 있고 이제 결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죠? 근데 얘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확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멍 안에서 그냥 미끄럼 운동이 일어나요. 그냥 헛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헛도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구멍과 축에다가 같이 이렇게 홈을 파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쐐기를 박아놔요. 한국말로 쐐기라고 하고 영어로 키라고 합니다. 뭐 이 키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평키나 반달키나 경사키나 뭐 여러 가지 키가 있습니다. 어쨌든 키를 박아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짐이 없는 거죠. 키가 함께 돌아가 버리니까. 이거 키홈이라고 합니다. 이 키홈은요, 여기서부터 잽니다. 원의 반대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이렇게 재요. 기입 자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선을 그리는 방법,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두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가장 원시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옵셋 11mm, 옵셋 26mm. 이게 가장 원시적일 거예요. 그 다음 조금 기능을 이용한다면 이렇게요. 오스냅 트래킹을 이용해서 그리면 됩니다. 다른 방법, X라인, 호리젠탈이요. 어떤 명령어인가요? 수평선 그리기 명령어죠. 옵셋 26mm. 간단하죠. X라인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옵셋
자, 여기 사이 간격이 6mm입니다. 그래서 3mm, 3mm 옵셋하면 돼요.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자, 필렛. 그럼 가볍게 모양 나오죠.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 서클 19.5mm 다시 서클 25mm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옵셋 3mm 트림으로 선 제거하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맞추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서클을 그리는 겁니다. 다이아메타 7mm요. 왜 7mm냐면 이렇게 수평선으로 올라온 여기가 7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mm예요. 그래서 이 원이 이 두 개의 선에 접하는 거죠. 그래서 원이 7m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름이 7mm인 원을 각각 그립니다. 옵셋 3.5mm 7mm 절반이니까 이렇게 3.5mm 옵셋을 하고요. 옵셋 5mm 네, 마저 5mm 더 옵셋합니다. 네, 그리고 트림 자, 기본적으로 지워야 될 걸 또 지우고요. 그 다음 트림 이 원들을 경계로 삼아 안쪽에 있는 이 선들이 이와 같이 삭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클릭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 트림 이런 식으로요. 펜슬을 이용하면 조금 더 트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한쪽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필렛 반지름 0 놓고 멀티플 이렇게요. 남길 쪽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기는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간혹 이거 필렛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남기는 쪽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홀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요거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그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캐드 없이 그리는 컴퍼스나 자로 그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22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딘진 모르지만 중심점이 여기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고 이런 뜻입니다. 접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 점에 접하고 이 점에 접하고 이게 아니고 통과하고입니다. 이 점을 통과하고 여기 점을 통과하고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중심점은 여기 있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중심을 여기다 잡고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 원들이 전부 다 반지름이 22인 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심을 잡고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전부 다 중심이 22인 원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서 원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교차되는 이 지점 여기가 이 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는 원이 됩니다. 서클 반지름 22, 서클 반지름 22. 여기 교차되는 이 지점 있죠? 네, 여기가 중심점이고, 자, 어떤가요? 여기 통과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걸 아크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공부한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그러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정 명령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해볼까 합니다. 한 어레이 요 정도? 카피? 뭐 요 정도 어디? 네. 자, 무브는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객체를 이동시키는 명령어가 무브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무브 명령어 실행하면 객체를 선택하라고 떠요. 우리가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도 되고, 윈도우로 선택해도 되고, 클로즈로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물어봐요. 기준점 지정하고, 그 다음 세컨 포인트. 이동된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하고, 골뱅이 200만큼 180도 방향. 자,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카피는 복사하는 겁니다. 무브는 이동되잖아요. 카피는 복사가 됩니다. 자, 볼까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카피 명령을 실행하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엔터. 기준점 물어봐요. 기준점 지정합니다. 세컨 포인트 물어보네요. 어떤가요? 복제됐나요? 근데 한 번만 된 게 아니고 여러 번 도장 찍듯이 이렇게 복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10mm인 원을 그렸고요. 카피. 자, 중심점에다 기준을 잡았습니다. 골뱅이 20만큼 0도. 골뱅이 30만큼, 30만큼, 아니다, 40만큼 0도. 골뱅이 60만큼 0도.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건 처음 시작점, 기준점에서부터 그 다음 기준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반드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점부터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값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금방 복제가 돼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딱 찍으면 여기에 어레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레이가 명령어로 있지만 얘도 간단하게 많이 써요. 어레이 그러면 개수를 먼저 물어봅니다.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저 어레이. 어레이 할 개수를 넣어주세요. 즉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원본을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5개.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간격이 다시 설명하지만 기준점에서 그 다음 기준점이 나오는 곳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자, 세컨 포인트. 자, 20mm요. 그러면 방금 전처럼 똑같이 그려졌죠.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 끝에다가 이렇게 5개를 맞춰주고 싶어요. 자,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찍습니다. 역시 어레이 들어가요.
자, 5개입니다. 이때 피트 기능이 있습니다. 세컨 포인트가 아니고 피트예요. 피트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거리상으로 5개를 찍어줄 수 있습니다.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서클, 반지름 20. 자,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선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서클, 반지름 3.5mm. 카피. 다시 서클, 반지름 6.5mm. 다시 서클, 반지름 10mm. 카피. 도장 찍듯이 그냥 복사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끝났죠. 이렇게 복사를 이용하면 작업들이 많이 빨라집니다.